여러분들이 파워 쿼리를 배우면요, 데이터 탭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이 테이블이 파워 쿼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파워 쿼리로 넘어간 이후에는 이 주문 번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를 가르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 뭐 텍스트 함수, 미드 함수, 뭐 복잡한 고급 함수 배워가지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주문 번호에서 열 분할 하나 눌러 주시고 구분 기호에서 하이픈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아서 PC가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 구분 기호에 따라 열 분할 이렇게 찾아주시고 여기에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주문 번호가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게 쪼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 함수 같은 경우에 변환 눌러서 날짜 누르면요, 여기에 누르면 연도에 연 누르시면 연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날짜에서 뭐 일을 했는데 요일 이렇게 누르면 또 요일로 이렇게 되고요. 요일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되어 있지만 날짜에서 날짜 버튼 누르고 일에서 요일 이름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날짜에서 일자, 요일 이름 넣어주면 여기에서 바로 또 금요일인지 매도일인지 날짜까지 다 추출됩니다. 날짜에서 물론 월 누르면 월이 나오고요. 1월인지 매월인지 다 나오고요. 자, 그리고 값을 바꾸고 싶을 때 제가 만약에 이 QRD에서 R을 갖다가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버튼 누르고요. 변환해서 값 바꾸기가 있어요. 네, 값 바꾸기 누르시면 QRD를 OD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확인 누르시면 OD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워 쿼리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파워 쿼리 소개하는 것까지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반응이 괜찮거나 계속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파워 쿼리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파워 쿼리를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필 거고요. 엑셀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엑셀로 고급 함수 배우고 중급 함수 배우고 배열 함수 배우는 이런 복잡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파워 쿼리 소개하는 부분들 차근차근 강의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파워 쿼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쿼리를 잘 다루고 나면 그리고 시각화, 그리고 엑셀로 대시보드 만드는 것을 계속 이어서 컨텐츠를 준비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파워 쿼리라는 새로운 엑셀의 기능이라고나 할까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공유합니다. 엑셀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테이블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여기는 이커머스 데이터인데요. 한 개의 테이블에는 주문 내역 데이터입니다. 매월 며칠날 주문 번호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고객과 상품, 그리고 구매 수량이 몇 개고, 결제 방식은 뭘로 했는지, 그리고 커스터머는 여기 트랜잭션 데이터에 고객 아이디에 해당되는 고객 속성 정보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도 이렇게 프로덕트 정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현업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래처 정보를 보면 ERP나 우리가 일반 IT팀에서 보내준 데이터에는 고객 아이디, 상품 아이디 이렇게 거래처에는 아이디로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특성 값의 설명은 각각의 테이블에 이렇게 저장돼서 관리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엑셀 테이블이 있을 때 물론 이 엑셀 테이블 안에서도 데이터끼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파워 쿼리를 통해서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자, 파워 쿼리라는 게 무엇이냐? 엑셀 안에 또 하나의 기능입니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이 테이블들을 지금은 엑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새로운 엑셀 프로그램을 하나 더 연다. 엑셀의 형제, 자매 같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을 때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셔서 테이블 범위에서 물론 웹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파일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는 엑셀에 이렇게 표로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을 파워 쿼리라고 하는 엑셀의 새로운 추가 기능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부터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있으면 표 아무 곳이나 이렇게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 메뉴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요걸 한번 클릭해 드릴게요. 그러면 엑셀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의 창이 하나 새롭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여기 엑셀에 있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파워 쿼리라고 하는 이 파워 쿼리 편집기라고 보이시죠? 예. 파워 쿼리 편집기. 이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한 다음에 다시 이 파워 쿼리에서 엑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표 하나를 갖다가 파워 쿼리로 옮겼고요. 이 두 번째에 있는 커스터머, 프로덕트 이 표도 여기 파워 쿼리를 한번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쿼리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나 배경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따라 해보면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엑셀은 아니지만 엑셀과 비슷한 이런 편집기가 나오고요. 이제 엑셀에서 중급 이상 고급 함수를 쓰시는 분들은 이 파워 쿼리를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엑셀 함수 잘 하고 나면 VBA라고 하는 코드를 배우는데 급급했는데 요즘에는 VBA가 자주 각광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쿼리라고 하는 이 엑셀의 데이터 편집기, 이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표 하나를 제가 가져왔고요. 이 파워 쿼리가 열려있지 않다면 여기에 다시 닫아보고요. 이번에는 커스터머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유지를 하고요. 이 커스터머 이렇게 유지를 하니까 방금 트랜잭션에 있는 데이터가 파워 쿼리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이 로드되고 있다라고 보이죠? 이 트랜잭션에 있는 요 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파워 쿼리를 갖다가 표 1로 다시 돌아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막 열심히 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한번 보시죠. 자, 32만 개의 데이터가 불러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데이터는요, 엑셀에서 직접 입력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직접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고요. 여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파워 쿼리라는 편집기를 통해서 불러서 거기에서 잠깐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이쪽 두 번째 시트 이 표로 이동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표 1로 들어가면 이 쿼리가 여기 표 1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을 끊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를 눌러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표로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걸 그냥 연결만 만들기라는 걸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을 만드는데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로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였다가 연결만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사라질 겁니다. 확인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한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해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가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표가 없어집니다. 데이터를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파워 쿼리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파워 쿼리에서 데이터가 처리돼서 다시 엑셀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표로 가져오지 말고 그냥 연결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여기에 데이터 테이블로 범위로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가 파워 쿼리로만 들어가고 다시 엑셀로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결만 만들었으니 앞에서 설정되어 있는 이 표 1, 이 표 1에 있는 시트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엑셀에서는. 하지만 지금 이 표1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엑셀에서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파워 쿼리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자, 파워 쿼리의 무궁무진한 파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오늘 파워 쿼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 파워 쿼리를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이어서 제가 시리즈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엑셀 데이터가 있고, 물론 엑셀 이 안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외부 파일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미 엑셀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쉽게 처리하고 함수 없이 처리하는 방법, 예를 들면 vlookup, 인덱스, 매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파워 쿼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뭐 함수를 넣어서 계산을 한다거나 다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vlookup으로 가져온다거나 하는 일들을 일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엑셀 데이터를 쿼리로 보낸 다음에 파워 쿼리라는 편집기를 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편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과 비슷한 창이 하나 열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테이블 데이터가 파워 쿼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다시 커스터머와 프로덕이라는 테이블을 또 쿼리로 들고 오게끔 하기 위해서 새 원본이라는 거 한번 눌러 볼게요. 무작정 따라 하시면 됩니다. 파워 쿼리 편집기가 열려 있으면 이 상태에서 새 원본 이렇게 눌러서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서, 아니 파일에서요, 자, 그래서 커스터머하고 프로덕 시트를 이쪽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네, 커스터머하고 프로덕의 시트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또 닫아 볼게요. 닫아 보고요. 이번에는 커스터머 시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스터머에 있는 테이블에서 데이터 탭 누르시고 테이블 범위에서 이렇게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표 1이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표 2가, 즉 여기 보시면 고객 아이디, 이름, 주소, 위도, 경도 나와 있는 이 테이블이, 요 테이블이 파워 쿼리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내용을 이렇게 닫고요. 이번에는 또 똑같이 프로덕이라는 테이블을, 연결 만들기를 안 거졌네요. 자, 프로덕이라는 테이블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자, 표 2로 이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표 2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는 이건 파워 쿼리고 이건 엑셀이에요. 이 파워 쿼리를 엑셀로 불러올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나 아니면 여기 위쪽에 닫기 및 로드가 있습니다. 이 파워 쿼리 편집기를 닫고 나서 엑셀로 불러올 때 어떻게 불러올 거냐라는 옵션을 설정하는데,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설정을 하면 이렇게 로드가 됩니다. 연결만 만들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 다시 쿼리에 있는 안내창에서 표 2에 다음으로 로드라는 걸 딱 눌러보시면 연결만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즉 엑셀 원본에 있는 테이블을 쿼리에 불렀다가 쿼리에 있는 테이블을 가져올 때는 그냥 연결만 만들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하는데, 여기에 보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또 프로덕을 갖다가 쿼리로 불러가겠습니다.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즉 이 테이블 범위에서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테이블 범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따가 실행될 파워 쿼리라는 공간으로 데이터를 옮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테이블 범위에서 눌러보시면 또 파워 쿼리 편집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 1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표 1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표 2는 커스터머 데이터를,
표 3는 프로덕트 데이터를, 즉 엑셀에 있는 원본 데이터를, 엑셀에 있는 이 원본 데이터를, 요 원본 데이터입니다. 요 원본 데이터를 여기 파워 쿼리로 옮겼다, 이동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워 쿼리의 핵심은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표 2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주소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소 같은 게 있습니다. 주소를 띄어쓰기로 이렇게 분류하고 싶어요. 그러면 엑셀에서 뭐 텍스트 나누기, 뭐 셀 이렇게 새로 만들고 이럴 게 아니라 주소에서 바로 여기 보시면 열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이 열을 분할한다는 거죠. 이 열을 분할. 어떻게 분할한다? 클릭하면 구분 기호 기준으로 분할할 건데, 구분 기호가 뭐죠? 띄어쓰기죠. 띄어쓰기. 자, 열 분할해서 구분 기호 기준을 누르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여기에 사용자 지정, 뭐 콜론, 쉼표, 등호, 우리가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 주소에 보시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나누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백이라고 구분 기호를 놓고 각 공백 기호에서 텍스트를 나눠라 하면 여기서 바로 나누십니다. 이렇게. 예. 뭐 함수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클릭과 마우스만으로. 자, 그래서 표 1, 표 2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쿼리에서 이런 처리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즉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데이터에 뭐 함수를 써가지고 데이터 형태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파워 쿼리에서 작업을 한 이후에 가상의 테이블을 다시 엑셀로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표 2는 어디서 가져왔죠? 고객 아이디, 이름, 주소, 주소 2, 주소 3, 주소 4, 주소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커스터머 데이터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 뭐 여기죠.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에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하는데 표로 안 가져오고 연결만 가져올 거다라고 확인을 누르고요. 방금 분명히 쿼리에서 주소를 쪼갰거든요. 그런데 여기 커스터머 보면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입니다. 이 주소 그대로예요. 자, 여기는 원본이고 이 원본을 잠깐 쿼리로 불러다가 이 쿼리에서 이 원본 데이터들을 수정하거나 전처리,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바로 이 파워 쿼리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쿼리 창에 있는 데이터는 언제 확인합니까? 물론 엑셀로 불러와도 됩니다. 엑셀로 불러올 때는 오른쪽 버튼 다음으로 로드, 그 다음에 연결만 만들지 말고 표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표로 불러오는데 새로운 워크시트에 한번 불러올게요.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보시면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원래 원본 테이블이 있었고요. 이 원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쿼리로 갔다가 아까 쿼리에서 뭘 했죠? 제가 주소를 쪼갰죠. 이 쪼갠 주소의 테이블을 여기 표 2라고 하는 곳, 새로운 곳에 불렀다. 그래서 표 2에 이렇게 주소가 쪼개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거나 이렇게 새롭게 전처리해서 엑셀로 불러와서 작업할 때 파워 쿼리의 가장 큰 장점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관리한다. 그런데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관리할 때도 전혀 함수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파워 쿼리를 필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엑셀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엑셀은 이 32만 행에 만약에 vlookup 같은 함수가 하나 걸리면요 버벅대 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32만 개가 쑥 들어와서 여기 엑셀에서 읽히는데 이 파워 파일 용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100만 개 가까운 데이터, 그리고 엑셀은 항상 뭐죠? 이 끝부분에 보면 104만 행까지만 데이터를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 쿼리를 활용하면 100만 행 이상이 돼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 쿼리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를 누르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한다 그랬는데, 즉 연결만 만든다 하더라도 데이터 모델이라는 곳에 데이터를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을 땐 데이터 탭에서 여기 초록색 데이터 모델 관리라고 하는 이걸 버튼을 누르면 또 똑같은 창이 하나 나요. 아까쯤에 엑셀이 있었고 파워 쿼리가 있었고 이번에는 파워 피벗이라는 게 나와 줍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워 피벗에는 이 표 1, 표 2, 표 3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엑셀에서 숨겨져 있는 파워 쿼리, 파워 피벗 이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도 쉽게 분석하면서 버벅대지 않고 엑셀을 가지고 고급 데이터 분석하고 엑셀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수정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서 거듭나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파워 쿼리와 파워 피벗을 아는 겁니다. 자, VBA 그리고 엑셀 함수 절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에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신다면 이 파워 쿼리 시리즈들을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워 쿼리와 파워 피벗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쿼리와 피벗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영상으로 추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워 쿼리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